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나를 살린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몸이 나타내는 신호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열을 낸다든가 혹은 기침이 나온다든가 혹은 체온이 오른다든가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이 오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우리 몸을 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억제해야 될 그런 반응들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공복 상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감염병을 제외하고서 병에 걸리는 거는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애완동물밖에 없다고 하죠.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간과 애완동물. 그 공통점은 배고프지 않아도 공복 상태가 아니라도 때가 되면은 끼니가 되면은 밥을 먹고요. 그리고 굉장히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는 밀림의 사자들은 산행감을 쫓아서 몇 킬로를 달리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는 배를 채우는 거는 3, 4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에 걸리거나 혹은 다치거나 하면은 공복 상태로 열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체온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공복 상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면역력과 밥을 과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 백혈구도 과식을 하면 이를 게을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백혈구가 있는 실험 배지에다가 박테리아균하고 라텍스 입자 그리고 먹물을 같이 넣어줬을 때 백혈구가 박테리아 입자를 열심히 먹는 것이 아니고 라텍스 입자와 먹물을 열심히 먹어서 그 백혈구 입자가 굉장히 까맣게 물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분이 너무 과잉 상태가 되면은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를 앓는다거나 해서 식욕이 떨어질 때 주로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식욕이 없더라도 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조금 굉장한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식욕저하라는 거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음식물을 먹지 말라. 내가 섭취한 영양분과 하고 노폐물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화하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신호를 충분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레이 박사가 쥐들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위에 쥐의 위에다가 복강에다가 병원균을 주입을 해놓고 첫 번째 1구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게끔 본인이 그 쥐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을 수 있게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고요. 2구는 매일 아침마다 강제로 위튜브를 주입을 해서 2g씩 먹이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한 군에서는 사망률이 43%가 나왔고 두 번째 강제로 위튜브로 먹이를 주입한 군에서는 사망률이 93%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강제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식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과 굉장히 꼭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만 섭취를 하면서 단식을 해보면은 3, 4일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심한 구취 그리고 백태 혹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하가 나오기도 하고요. 오줌이 굉장히 진해지고 이런 식의 노폐물들이 배출되는 반응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 몸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요산, 단백질 혹은 당분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식과 기억력과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볼티모어에 있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 쥐에게 그 칼로리 섭취량을 40%로 제한을 했을 때 원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해야 될 도파민 수용체 양이 그 도파민 수용체는 치매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 양이 원래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쥐들의 도파민 수용체 양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쥐들이 학습 기억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수명도 40%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적당히 먹었을 때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고기와 빵 같은 거를 드신 분들도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은 분들이 굉장히 장수하더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고기와 빵을 먹었는데도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배를 80%만 배부르게끔 적당히 소식을 했다는 건데 그거 외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몸을 움직여서 체력을 키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장도 근육의 일부이고요. 또 우리 체력
우리 몸의 일부인데 우리가 체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장만 건강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충분히 먹기 위해서라도 또 체력을 충분히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적게 먹는 요령이 있어요. 그 껌을 씹는 거하고 이 강아지가 열심히 뭔가를 물어뜯고 있는데 열심히 씹고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입이 강화를 안 했죠. 아, 네, 그것도 맞습니다. 꼭 이거 공통점은 많이 씹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충분히 씹어주면은 음식물을 적게 먹으면서도 굉장히 잘 섭취할 수 있어서 위에 그 소화력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기계적 화학적인 소화력이 높아지고 또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위장병이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파루틴이라는 것은 노화를 예방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크레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푹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콜레시스토키닌은 우리 몸에 마음의 안정을 가져와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많이 씹어서 음식물을 섭취해주면 이런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좀 껌을 씹는 것도 이런 비슷한 효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적게 먹으면서 충분히 내 몸이 좀 그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은 쉬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은 비강내 사요법이라든지 혹은 어혈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의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해주고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고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니까요.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우면 건강해진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영양분이 과잉해지기 쉽고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평소에 배를 80%만 배부르게끔 그러니까 배부르다라고 만복의 상태가 되기 이전 상태까지만 소식해주는 것 그리고 병에 걸려서 식욕이 떨어졌을 때 그 신호를 존중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를 전해드렸고요.